1990년에 10월 아마 기억으로 8일부터 지방자치제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단식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10월 9일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총재, 평민당 총재의 건강을 관리 방문하게 됐죠. 근데 전혀 그 전에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 최재승 보좌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하고는 다른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거가 아닌데 그때서부터 뵙고 단식할 때부터 대통령이 만나게 됐으니까 1990년 10월부터입니다. 전 내과 전문의입니다. 단식 때 가서 뵀더니 단식에 대한 책을 이미 머리맡에 두고 계셨어요. 아, 단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구나. 저한테 부탁은 무슨 주사나 이런 거는 안 할 테니까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하고 봐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셨죠. 그래서 아마 8일째 그때쯤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 시점을 잡아서 후송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때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내분비내과 쪽에 허갑봉 교수님께서도 아무런 인연이 없으셨는데 또 그 김대중 당시 총재를 맡아 보셔가지고 그 이후에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후송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잠깐 아마 허갑봉 교수님이 보셨답니다. 이제 그 이후 쭉 제가 보다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치 선임을 하시는데 허갑봉 교수님 그때 인연으로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제 임무는 끝났다. 당선되시고 나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1월 1일부터 당선되시고는 그 당시 일산이죠. 일산을 나가지 않았더니 이강래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보좌국으로 시고는 왜 안 나오느냐? 교수님들 중에 골라서 주치를 선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 아마 의무실장 제도 또 주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같이 상주하면서 돌봐드리는 게 의무실장이고 주치는 외부의 교수님들로서 이전까지 해왔습니다 하니까 같이 청와대로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졸지에 병원을 휴직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허갑범 주치께서 이제 이 학교를 퇴임하시면서 자리를 주치를 저한테 하게 그렇게 하셨죠. 체질이라면은 좀 그렇고요. 건강하신 편이죠. 옛날 분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다. 풍채나 이런 것이. 키도 그렇게 예전 분으로는 작으신 편이 아니고 근데 고관절에 염증을 앓으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게 제일 나중에는 이제 건강 유지하는데 좀 힘드신 면은 있었죠. 운동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아마 핸디캡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쪽 그 고관절이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은 그게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없었을 때니까 수술을 못하고 계셨다가 대선 직전에 수술을 하실까 마실까 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997년도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신 교포분이 오셔서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의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서 수술하고는 자기는 미국 돌아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토 끝에 수술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정치인이시니까. 그래서 못 하셨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못 하시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셨죠. 별 낭설이 많았죠. 그때 치매가 왔다 그러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고 했는데 그건 전부 낭설이었고요. 그 당시 그것이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냐면 그런 낭설을 해명할 길은 없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들, 기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으로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강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당시 그 캠프나 당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으시고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그때 97년도에 굉장히 이슈화 됐었고, 나중에는 건강진단서를 발부하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얘기지만은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곳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현철 교수가 나오시고, 이제 저하고 간호사가 있으니까 간호사가 체열을 하고 피를 2개를 뽑아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 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하나는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검사 결과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진단서를 발부하게 되고, 각 과의 소견, 같이 여러분이 이름을 다 올리게 되고 해서 최종 문구는 제가 썼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했더니 참 좋아하셨어요. 기쁘다기보다는 표현을 잘했다, 그렇게. 그건 양심에 따라 쓴 게 누구한테 코치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랬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령이 들면서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맡으신 분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저한테 맡겨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제 임무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잘 모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제발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다른 의료진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고, 그럼 내 임무는 끝나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투표하고 발표되는 날 일산 댁에서 저녁 늦게 집으로 오면서 이제 내 일은 끝났다,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연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찾으시면서 도와달라고, 표현이 딱 그 한마디 도와줘야 쓰겠는데 그 말씀에 그냥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는 또 제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 루머처럼 돌아가신 국회의원 이름을 잘못 얘기하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고요. 치매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죠. 너무도 명쾌하시고 아주 이성적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연령에 따른 건데,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면서의 생각이 정말로 건강하신 분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성인병 같은 것에 대한 노출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셨고, 상당히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고난 것이 있죠. 타고난 것이,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다. 참 타고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식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대식가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미식가셨어요. 맛있는 거, 그 가려서 그 맛을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또 식사를 남기지 않고 잘 드신다는 표현이지, 무슨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는 그런 대식가는 맞지 않고요. 그 아주 입맛 좋게 잘 드시는, 그리고 또 맛을 또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뵀을 때는 담배도 안 피실 때니까, 근데 담배에 대한 말씀을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예전에 손이 노랗게 될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고 파이프 담배까지 피시고, 근데 미국서 깜짝 놀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금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걸 느끼셨다고, 그 다음부터 끊으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담배를 한 번에 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무슨 뭐 시간 드는 거, 심지어는 골프도 무슨 뭐 부자들의 놀이, 무슨 뭐 그런 골프에 대해서는 다른 나쁜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거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안 치시는데, 국회의원 시절에 조금 치셨대요. 그 당시는 여야 의원 같이 그렇게 또 장관 뭐 이렇게 해서 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신 걸로. 그렇지만은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는 골프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도 다 해금을 했죠. 골프를 치는데 시간과 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이 돈이 적게 들게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골프에 대한 운동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세리 선수도 LPGA 우승했을 때 초대도 하고 그 장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나는 안 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힘들었죠. 가게 되니까 병원을 일단 휴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천직이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보댔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찾아오는 환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당시 성해병원의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나가는 것도 또 성해병원 이사장님께서 오히려 더 등 때밀어서 90년도에 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그 관사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1998년도 2월 25일 날 취임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바로 일이 시작되니까요. 며칠 있다가는 이사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시 학교 다니던 우리 애들 그냥 반강제적으로 다 전학이 되게 됐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살던 집에서 바로 관사로 가서, 저는 그냥 정신없이 했지만 두고두고 생각하면 우리 애들하고 특히나 우리 집사람, 평범한 의사의 부인으로 잘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가
관사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당시는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런 걸로 어디로 내가 가는지도 집에도 얘기를 안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는데 어떨 땐 또 해외로 갈 때도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이제 그런 대략적인 것만 알았지 과거처럼 공항에 마중 나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고 마치 어디 갇혀 지내는 것 같이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학회 생활이나 이런 연구 생활이나 또 환자 보는 거나 이런 거가 다 중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거가 조금 또 다른 성취감, 원래 가지고 있던 성취감이 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원했던 거가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걸 열심히 내 임무를 다 해야 되겠다. 또 행여라도 잘못되면 국가적으로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동에 회진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뵙고 그다음에 저녁 때 관저로 들어오시면 또 뵙고 하루에 2번은 기본적으로 뵙고 어디 저 지방 가거나 하면은 그 낮에도 좀 또 혈압이나 이런 거 체크하고 그렇게 같이 수행을 했죠. 그때는 그야말로 수행이었습니다. 네. 아이 그럼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항상 같이 갔죠. 허가범 주침은 대학교 병원에 그냥 당신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2주에 한 번 오셔서 진료 겸 잠깐 보시고 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의무실장은 거기 상주 근무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5년간 공무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주 근무하고 그 밑에가 군의관들이 있었습니다. 의무실에. 군의관과 간호장교. 그 다음에는 저 선임한 것이 이제 각 그 파트별로 그 세분화해서 자문 교수단을 짜서 뭐 필요할 때 그분들 모셔다가 뭐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뭐 다른 과별로 해서 저는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과 응급 상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관리 이런 걸 했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가족, 그러니까 이호 여사님 포함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것도 관리 책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이호 여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셨기 때문에 있지만 뭐 가족들도 별 그 진료한 거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게 남아 있어서 나머지 분들도 다 저한테 지금도 오셔서 진료도 보시고요. 1998년도 취임하고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서 한 달 정신없이 지났는데 4월 달에 이호 여사님께서 서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긴급 호출을 받고 그날 바로 준비를 해서 지구병원으로 후송하고 그 수술을 했죠. 그날. 그래서 아주 그때 기억이 잔인한 4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서 회복하고 하는 데는 올해는 안 걸렸습니다. 물론 재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다음 달 5월 달로 기억합니다만은 미국 국빈 방문이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는 국빈 방문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사님께서 좀 걸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재활치료, 그 수영장에서 걷고 하는 그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회복은 연세에 비해서는 빠르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크게 아프신 적은 없는데 몇 번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그 면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든지 있는 대로 비서실장과 공보수석 대변인에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발표하게 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뭘 감추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발표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집권 후반기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구병원에 입원한 게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핀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행사를 잘 끝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영민관 만찬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시다 해서 보니까 부정맥이 생기고 해서 그 시간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 심장내과 자문 교수도 모시고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저녁 행사는 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장을 체크하려면 그냥이 아니고 심전도를 계속 달아놓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구병원에 하게 되니까 저녁 행사를 참석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 공식 행사를 빠지시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2002년도 8월 달에 약간 기관지염 폐렴이 심하진 않지만 생겨서 지구병원에서 한 열흘간 입원 치료하셨죠. 그래서 그때 생환기념일이 8월 13일인데요. 그 8월 13일 날 박선숙 당시 대변인이 생환기념일을 생일처럼 축하했었거든요.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생환기념일 병실에서 병실 가운을 입으시고 하시는데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편안해 하셨습니다. 증상도 좀 많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당시 그 총리설이 첫 국무회의를 잘 이끌었다 보고 받으시고 협조게 하셔서 그래서 좋아하시면서 그 케이크 자르시던 거가 눈에 선하고 그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해외를 가게 되면 경호실에서 유사시에 갈 수 있는 병원을 항상 정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그 군의관, 의무대장이라고 하는 중령급의 군의관, 장기 군의관과 또 대위 전문의죠. 군의관을 2명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장비는 아주 최소화하지만 필요한 약과 그 구급함을 다 그 경호실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 준비는 나름대로 이제 하고는 가지만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6.15 공동선언 때 2000년 평양 방문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일상적인 해외 방문은 모든 것을 해외에서 그 초대 국가 쪽에서 많은 부분을 협조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처음 평양 방문하는데 이쪽은 뭐가 어떻게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숙제였죠. 근데 대통령께서 한 2번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준비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는데 많이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에 무슨 병원을 믿어야 될지 하는 것 자체부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의관도 미리 선발로 가 있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긴장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뭐 가서 한 하루 지나니까 모든 게 풀렸습니다. 거기 당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백화원 초대서에 찾아와서는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 말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거기서 지내기가 편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주 제일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저 해외 가는 거가 그냥 거의 루틴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셔서 아프신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대통령님께서 그 부시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하실 때 굉장히 그 당도 바뀌고 그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견이 있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눈에 결막 출혈이 그 출발 직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면에 한쪽 눈이 조금 뻘겋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쪽은 좀 찍지 않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그게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죠. 코에 나는 코피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출혈된 거는 흡수되려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묘약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과로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걱정이 되고 힘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깨시면 제가 제일 먼저 뵙고 또 주무시기 전에 뵙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해외 가시면은 그 숙소, 영빈관이든지 호텔이든지 그 방에 그 근처에 있다가 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방으로 이제 제 방으로 오게 되는 거죠. 거의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경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걸 굉장히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보니까 정말 힘드신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말을 하셨냐면 대통령은 감기 걸릴 자유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플 자유가 없다고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죠. 운동을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사님 그때 재활 때 수영장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에 이 다리 불편해도 물속으로 입수할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짬 나실 때마다 태청하실 때 그러니까 수영장을 들르시게 했죠. 그래서 몇 번은 거기서 수영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수영은 잘 하세요. 근데 조금 하다가 말고는 그냥 사우나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사우나 가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하는 시간이면은 그거 보시느라고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는 동안에는 안 나오셔요. 그럼 바깥에 경호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바깥에 기다려야죠. 그래서 운동은 잘 안 하시고 목욕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을 위한 운동은 뭐 방 안에서 맨소체제 좀 하신 거 스트레칭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실 신체적인 컨디션도 아니고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수영장에 들어가시게 하면은 그냥 수영은 안 하시기 때문에 운동은 안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타고나신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력. 네. 그거 또 뭐 잘 돌봐드렸고요. 그래서 크게 일이 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조금 자그마하게 입원하신 거 제일 길게 입원한 게 한 열흘, 13일 정도 폐렴으로 입원하셨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과 사명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시는 거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플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스트레스입니다.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2003년이 퇴임하시는 해니까 2002년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신체 컨디션도 이제 2002년도 여름이 지나면은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시고 또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심적인 것도 그러시니까 아셈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코펜하겐에 아마 10월인가 그때 가셨을 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그래서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파서 여러 아드님과 관련된 거 뭐 하시면서 좀 한탄을 하시고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기분을 너무 우울해 하셔가지고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가 이거는 없는데 옆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드릴 수도 없는데 하는 그 단둘이 있는 상황에 굉장히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로 인해서 아주 의기소침해 있으시고 한 거를 같이 경험을 했지요. 그때 아마 그 심정, 그는 또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는 더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럼 대범하시고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그때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죠. 그것이 사실은 바로 밑에 계셨던 분을 그렇게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불편해 하셨습니다. 또 미안해 하시고 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다른 걸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지 몰라도 IT에 대한 것만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론적으로는 먼저 아시는데 놀라웠게도 책을 보시고 당신께서는 핸드폰 통화를 하시지도 않고 그 지급된 휴대폰, 청와대의 1번이죠. 그 휴대폰은 비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T를 그렇게 깔아놓고 하시면서도 또 당신 인터넷 치고 뭐고 안 하시고 핸드폰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필요성 내지는 앞으로의 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를 벌써 오래전부터 아시고 준비하시고 나라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당신은 인터넷 안 하셨어요. 컴퓨터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비서 거고. 그래서 그걸로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 이제 그 자리를 명분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을 모시고 식사하시면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쾌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도 아마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그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직접 그 소리도 들었고요.
예우를 다 하시고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당을 떠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비춰지기로 개혁적이고 진보로만 비춰지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시면서도 개혁적이고 또 진보적이면서도 그런 보수적인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어떨 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나중엔 이런 책도 보셨을까 했는데 심지어는 일본 사무라이에 대한 그런 거를 제가 그때 그 직전에 잠깐 본 적이 있어서 했더니 그것도 이미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독서에 대한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으시구나.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이 진보적이지만 또 반드시 그 예절을 생각하시고 또 노동 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시각은 그쪽으로 넓혀 있으시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중심을 잘 잡으셨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연설 하면서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 사이가 고전에 조금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좀 틈새가 있던 것이 다시 잘 복원이 됐던 것이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 국빈 방문하시면서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쪽에 기자들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의견을 따와서 이걸 얘기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잘 하지 않는 거라고 그 미국의 현지 그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예우를 하는구나.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예우를 표했다 하는 거가 조그만 거지만 거기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죠. 퇴임하고 이 자리를 방문하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담소를 나누셨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루인스키 스캔들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셔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도 좋아했던 것이 또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영부인이 감싸줬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된 일이 아니냐. 정치는 정치적인 걸로 잘 내세워야지 그걸로 너무 고통받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셨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중동 문제로 마지막 퇴임 직전에 평양 방문을 앞뒀다가 그거를 틀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아라파트와 정상회담하는 그쪽으로 가시면서 취소가 됐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그것이 됐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진척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치적인 거는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치는 모시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하셨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천황이라고 해야지 그거를 왜 다른 말로 표현하려 그러느냐.
저 사석에서 저한테도 그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뭐라 그러느냐. 프레지던트는 프레지던트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그 칭하는 거를 일본이 전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다가 전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전황을 모시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 대해서는 반감을 가진지 모르겠다.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깨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고요. 오부치 수상과는 그 당시 방문하는 일본의 수상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예의 바르게 그 연세도 드시고 또 식견이 있으시고 또 민주주의 지도자 예우를 다 했습니다. 또 일본이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께는 빚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납치 사건 때문에 막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부치 수상도. 그래서 나중에 오부치 수상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파트너로 일본 사이에 좋은 관계 정립을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수상 관저가 수상이라는 제도는 한국의 대통령제하고 좀 다르다. 뭐 어디서 다르냐면 그런 관저에서 뇌 중풍이죠. 일어났을 때 바로 후송할 앰뷸런스도 없고 안에 의사도 없고 수상 관저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특히나 일본은 좀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통령이 너무나 아쉬워하고 그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또 가셨댔죠. 그래서 그 모시고 갔는데 너무 애통해하시고 여러 분의 수상 중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고 서로 호흡이 잘 맞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나라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아쉽죠. 그 부분이. 이제 퇴임하시고도 건강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거의 매일 저는 이제 병원으로 복직을 하고 이제 당신은 동교동 지금 이 자리에 계속 거의 매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병원의 간호부서에 간부 되시는 분, 당시 간호과장을 같이 데리고 청와대 들어갔었는데 퇴임하고는 동교동으로 상주시켰죠. 안 그러면 제가 24시간 못 봐드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간호도 같이 저희가 맡아서 한 거나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또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거, 또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학문적인 업적이나 환자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경험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죠. 그 기간이. 이게 어깨를 짓누르는 힘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 그걸 내내 5년을 지냈던 걸 생각하면은 뭐 조금 힘들었긴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또 다른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